안녕하십니까 찐시황 가족 여러분. 저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에 있는 함정남 차장입니다. 자, 오늘 찐시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떨어지기는 뭐하고 조금 다소 복잡했었던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그런 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오늘 2% 이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기관 모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 이제 좀 반등다운 반등을 주려는구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그동안 사실 낙폭이 워낙 컸었고 개별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하고 싶다라고 트레이딩을 해도 변동성이 워낙 커서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샀다가는 그냥 올라가는 폭도 제가 매수하지 않는 종목을 바라볼 때도 이게 이거보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라고 싶은 것보다 더 세게 올라가고요. 빠질 때도 이렇게까지 빼야 되나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빠져서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도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던 지금까지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시장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수가 지켜내주길 바라볼 만한 자리에서 지수가 좀 지켜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차트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더 깨고 내려가느냐, 2400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좀 마무리가 되느냐 라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의 어떤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요 선 2500 그리고 그 좀 아랫단에 있는 뭐 2450선에 요 안에서의 좀 조정을 마무리 짓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의 하락이 워낙 주도주였다가 그쪽에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폭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자리가 직전 고점 추세를 전환할 수 있었던 직전 고점에서 어떤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관건이었는데, 거기서 딱 오늘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추가 하락보다는 일단은 지지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지선을 한번 챙기고 가자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느낀 거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좀 세밀하게 뉴스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부터 5월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한 4월 중순부터 꺾였죠. 그 전에 워낙 시장이 강했었기 때문에. 5월에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핵심 이슈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것이다. 지금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스닥 증시도 그래요. 주가가 빠지기는 뭐하고 올라가고 싶은데 뭔가 성장 동력이 다소 부족한, 하지만 거기서 조금 꾸역꾸역 상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려는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워낙 잘못되었다가는 워낙 큰 악재라서 지금 아직은 이것을 악재로 반영하려고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디폴트가 나잖아요. 이것이 어떤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는 뉴스의 기사로는 우리가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결론으로 빅스 지수만 봅니다. 디폴트가 날 우려가 있는데 빅스 지수가 이 자리에 있을 리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빅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채한도 노이즈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진짜로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바닥권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악재로 반영이 되지 않냐면, 워낙 큰 악재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가는 정말로 그것에 대한 폭풍이, 그것을 합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자라는 것은 지금 양당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SBB 사태가 오히려 약이 돼서 합의의 중요성이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큰 이슈가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6월 1일로 지금 뭐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지만 4월에 세수가 워낙 좋아서 실제로는 7월까지도 좀 밀어둘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생겼다, 여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정말로 급하다면 일단은 일부 금액만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 이후에 본 합의를 올 3분기 말이나 4분기로 미뤄둘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두겠다라고 해서 결론은 지금 당장 터지진 않겠구나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미국 시장에 악재가 있다고 한다면 지방은행이 악재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우려를 조금 더 뚜렷하게 가속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금융 시스템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아직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 빠질 때 다우만 빠지지 다른 빅테크들 기업의 흔들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IMF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완전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미국은 금융위기 때 금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 과정이 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지 않나, 지금 이 시기가 그런 과도기이지 않나는 생각해 봅니다. 즉, 이 두 가지, 미국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지금은 악재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트레이딩 이상으로서 주식을 일단은 편입을 했다가 트레이딩 이상의 관점으로 대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것이 노이즈가 첨예된다면 그때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의 대전제는 빅스 지수를 가장 먼저 체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조금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고객분과 상담했었을 때 기아차를 놓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자동차가 주도주인데 기아차를 여기서 새로 사도 될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조금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한다면 기아차가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아차는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어떤 주도주로서의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도주는요 지수를 끌고 가야 됩니다. 에코프로 주도주 맞습니다. 근데 기아현대차는 지수를 끌고 가지 못했어요. 이 두 종목을 봤었을 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온실에 저에게는 안식처가 됐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적으로 여기서부터도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증시를 적극적으로 담기는 어렵지만, 실적 베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증시를 담는다면 일단은 실적이 튼튼하고 지금 마켓시어가 올라가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봤었을 때, 우선적으로 또 비율 조정을 했었을 때 자동차 비율을 우선적으로 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지금의 결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새로운 주도주가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죠. 자동차가 나쁘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자동차는 좀 더 말씀드리겠고, 반도체에 대한 저의 의견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점,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분할 매수의 핵심 이유는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는 리포트 하나,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2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62조 원, 영업이익이 0.17조, 그러니까 1,700억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하나리서치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1분기 말부터 의미 있는 수준의 감산이 있을 것이고 3분기에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감산 효과가 날 것이고, 이것이 재고가 이제 좀 줄어들면서 3분기에 좋아질 것이니 이제부터는 좀 주가를 매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의 양대 산맥 주축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국을 버려야 되는 카드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가 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중국향 반도체 매출이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축소라는 부분을 지금 이 박스권에서 삼성전자가 주가에서 녹여내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했던 이슈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아니라 지금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녹여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뉴스에 따른 악재가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 위치에서 중국이 먼저 한국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잘 주가 위치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조금은 분할 매수의 속도를 가속화하자라는 속도를 내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재고 감산과 감산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 자체보다는 한국 시장에 좀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액티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체크해야 할 변수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디램 가격이겠죠.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의 뭐 합병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 여기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감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감산의 스탠스를 보일 것인지에서도 앞으로는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올 하반기에는 적어도 이거보다 나아질 것이다. 삼성전자 지금 2분기 영업이익 1,700억을 봤다라는 것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적자날 것도 감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실적이 불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지킨다는 것은 이 정도의 악재들을 지금 체력적으로 버텨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조금 빠른 템포의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하이닉스는 늘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왕 살 거면 조금 덜 먹더라도 저는 삼성전자를 사겠다라는 주의인데요. 지금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하거나 또는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때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SK하이닉스는 좀 첨예한 경쟁 관계로 있을 수 있다라는 불편함이 제 마음속에 있는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치킨 게임으로 마음을 바꾼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는 위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이닉스도 저도 충분히 하이닉스도 버텨낼 수는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고통이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 제가 하이닉스는 조금 무겁게 보는 이유고요. 주가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이 1분기의 고점이 1월 중순에 만들어졌었을 때 이때 1월 말경에 65,000원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위를 돌파한 다음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거든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같은 기간에 만들었던 고점을 지금 돌파해내지 못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종목 탄력도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10만원 트라이를 하려고 달려가는 의지가 좀 나타나 있지 않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구분은 없을 것이다. 반도체는 지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는 유효하다. 두 가지 종목 다 긍정적으로 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입니다. 기아랑 현대차인데요. 사실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이 올라왔던 상승폭이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좋다. 그동안 실적의 퍼포먼스가 허구가 아닌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네라고 보여지지만 시장 대비라고 봤었을 땐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지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가 지금까지 굉장히 마켓 쉐어가 좋아졌고 판매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피크아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판매량의 대수가 좀 속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둔 기간 조정에 좀 그런 정도 템포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갖고 계신 보유자분이라 한다면 일단은 여전히 홀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은 자동차 부품단에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테슬라가 던진 치킨 게임, 나는 무조건 이 시장을 선점할 거야 라는 이슈를 통해서 싼 가격으로 빨리 많이 팔라고 할 때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그들이 어떻게 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부품은 계속 납품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치킨 게임 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즉 삼성전자가 저가폰을 갖고 중국이랑 막 싸웠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저가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올라가거든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는 저의 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앞서 달렸던,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의 공장 라인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죠. 성우하이텍, 그 다음에 화신 SL이 우선적으로 달렸을 때 세종공업만 못 간 것이 좀 억울해 보인다라고 한 2주 전에 타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종공업은 이제 약간 수소차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라고 해서 못 갈 상황이 전혀 아닌데 라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원시스템도 마찬가지의 종목인데 조금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아차를 못 사신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또는 기아차를 갖고 계신데 비중을 높이시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 현대로테오가 못 가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소프트웨어가 줄 수 있는 실적의 가시성이 좀 너무 뒤에 있다라고 느끼는 건가요? 자동차는 일단 막 지금 찍어낼 수 있으면 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와 어떠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멀리 남아 있으니 현대오토에버가 그래서 못 가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아니야 나도 갈 거야 라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6.6%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현대차 그룹 내, 자동차 그룹 내에서는 기아를 탑으로 2등은 현대오토에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까지 조금 긴 호흡 전략으로서 기아차는 좀 무거워질 수 있을 것도 염두에 두자, 반도체 여전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자. 아직 이 전차장이라고 해서 이 두 섹터가 지수를 끌어 올라가기에는 그 정도로, 그러면 장이 진짜로 3천 돌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장이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형주들이.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섹터에 대한 AS를 좀 할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전에 제가 원전과 관련돼서 관심을 있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자 바로 실명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이전 자리로 원위치 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팔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원위치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선택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비중을 줄였었거나 전혀 없으신 분들이 한다면 이 자리라고 한다면 좀 매수의 관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더벨이라는 그 경제 매거진에서 굉장히 그 국내에서는 상당히 어떤 좀 입지를 인정받는 그런 매거진이거든요. 경제 분야에서는. 여기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돼서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분쟁 배경 매각 전 몸값 불리기. 이 내용이 제가 이제 그때 국빈 방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본심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것은 캐나다 자산운용사가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빈 방문 한 3주 전인가요? 캐나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과 SML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빈 방문 이슈도 있고 하니 이번을 통해서 잘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했었는데 양국 당사자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업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노골적으로 찍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더벨의 기사를 보고 제가 조금 분위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1970년대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APR 1400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글로벌 원전 수주를 나가서 원전을 짓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여기서 이것에 대한 로열티,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갈 때, 아니 이거 예전에 다 같이 했던 건데 했는데, 그래도 그때 주자 해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로열티를 주었던 것이죠. 이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재작년인가요? 지분의 절반을 캐나다 그 우라늄 회사가에 44%인가를 팔고 지금 절반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추가로 매각하기 전에 몸값을 비우려면 이것에 대한 로열티 구조라든가 이것에 대한 권리를 인증을 받아야 몸값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합의를, 그것의 기술력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갑의 위치에 있고 우리가 좀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이 예전에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당시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한 한수원과의 특허권 침해를 문제 삼아 거액의 기술 자문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때는 이 자문료를 추가적인 비용을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줬고, 지금은 그때 줬기 때문에 한수원은 추가적으로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2천억 원에 달하는 기술 자문료를 요구했다. 2천억이면 제 개인적인 느낌이 이거 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었던, 이전에 생각했었던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여서, 오히려 지금 한수원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자문료 다 줬고 이제는 우리 기술력으로도 되는데 너희가 지금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웨스팅하우스 끝까지 해보자. 너네 배제하고 이제 우리가 원전 시장을 잡아가는데, 이러려면 국제 분쟁 소송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사이에도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다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요즘 제가 이 조단이라는 투자 금액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가요? 그냥 이거 주고 빨리 진행됐으면 어떨까라는 것이 주주들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라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다른 뉴스들이 원전에서는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뉴스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까지, 이것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얘기도 들린다라는 추측성 발언인데, 그 추측성 발언의 금액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서 이거는 저만의 뇌피셜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가는 원위치라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종목이 좀 이제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G2파워가 뭐 대장격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일진파워가 핵 융합과 관련돼서 별개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슘이라든가 이거 처리하는 방사선 처리 물질, 피코그램과 우진, 이런 종목들이 좀 별도로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 느낌인데, 핵 융합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일진파워가 그 핵 융합과 관련돼서 한번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역에서 물려있던 세력들이 털고 나가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핵 융합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 융합이 뭐냐면, 지금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핵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이거든요. 핵 융합은 거꾸로 수소와 헬륨이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원리가 태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10년 전부터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인공태양 만든다라는 것인데, 오픈 AI 공동 설립자인 샘 울트론인가요? 이 사람이 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5년 후에 너희에게 우리가 핵 융합을 통한 기술로 너희들에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게,
이것이 실패하면 위약금 줄게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감, 이거 빌 게이츠도 투자했다라고 하죠. 핵융합 벤처 기업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 정도까지 왔나라고 해서 기사들을 쭉 검색해 봤는데 전 세계가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1억 도 이상의 고압력 플라즈마를 상당 시간 동안,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세계 최초로 20초를 유지했었고, 작년에 중국이 이제 이걸 갱신했는데 101초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뭐 앞으로 몇 초를 유지해야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고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이, 이 테마도 조금 의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AS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좀 특이하게 움직여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CS 윈드인데요. CS 윈드가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AMPC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거지, 본업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앞으로는 에너지 전쟁이 에너지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각국에서 에너지를 에너지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알아버렸거든요. 미국과 중동 국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원유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로만 이렇게 에너지원을 썼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생산해낼 때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서 하다못해 핫도그라도 구워 먹으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값이 폭등을 해버리는 것이 어떠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라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정부 투자 사이클이 와서 에너지 확립을 위해서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원전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궁극적으로는 수소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아직 정부 투자 사이클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 사이클이 올 때 풍력은 매우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이 끝난 이후에는 매우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이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장 빠지면 올라와요.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어느 날 이 종목만 올라가 있고, 반도체 갈 때 못 가고 2차전지 갈 때 못 가다가 다들 비실비실하면 이 종목이 쓱 올라가서 특별히 좋은 뉴스도 없는데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엔 이 흐름이 썩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엔 빠질 때마다 더 사가겠다 라는데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빠질 때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자, 지금 급하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주가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움직이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은 기업 투자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2차전지 반도체. 그런데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정부 투자 사이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때 핵심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SK오션플랜트도 제가 굉장히 좋게 봤었고, 실제로 전 세계가 해상 풍력을 해야 될 때 굉장한 막강한 경쟁력이 있어서 SK오션플랜트도 여전히 좋게 보고, 아마 올라갈 땐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는 미국의 AFPC를 통해서 생산세액 공제,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에너지를 만들면, 전력을 생산해내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돈을 꽂아줄게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리포트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CS 윈드가 미국에서 생산해내는 캐파가 4.5 기가와트 인데요. 미국 내 타워 생산 능력을 기존 4.5 기가와트에서 2024년에 6 기가와트, 그 다음에 2028년이면 5년 후죠. 5년에 9에서 10 기가와트로 확대된다거든요. 5년 후에 지금부터 2배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전체 풍력의 총 에너지 생산이 10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풍력 원탑,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부통령이 얘기했죠. 하나솔루션 보면서 태양광 원탑이 하나솔루션이다. 근데 하나솔루션이 좀 무겁습니다. 이 종목들이. 그래서 무겁고 좋은 걸 알겠는데 주가가 반응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심하지 마시고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더 좋으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온다면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은 지금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 다음 달 당장 내일도 못 맞히는데 올 하반기에 금리 나올 겁니다. 그것까지 바라고 기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종목을 보는데 꼭 장 빠질 때 올라오길래 참으로 특이하다.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드린다면 CS윈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고 세액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판 IRA도 있죠. 유럽에서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무언가를 자꾸 유럽 지금 풍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프랑스도 지금 원전하자고 지금 막 난리 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정부 투자 사이클이 올 때 유럽 내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것이 또 CS윈드라서 풍력 대장은 일단은 CS윈드, CS 베어링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태양광은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 한 종목으로만 압축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의 전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AS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일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뭐 사야 돼? 너 지금 뭐가 제일 좋아 보이니? 뭐 맞출지 틀릴지 않아요. 그런데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오늘 안 그래도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전제로도 오늘 해볼 수도 있겠다. 그동안 삼각편대였잖아요. 2차전지, 바이오, 이제 뭐 반도체 이렇게 삼각편대로 막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다 올라왔어요. 옥석 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2차전지도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2차전지 반등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바이오를 보시려고 한다면 저는 딱 이렇게 찍어놓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를 무조건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봤던 것이 알터전과 HLB를 봤었거든요. HLB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뭐 이 뉴스 때문에 뭐 제가 오늘 바이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뉴스가 대단한 뉴스는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야 될 때에 적당한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를 바라보고 싶은 상황에서 앞선 바이오가 갔었을 때 셀트리온만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도 갈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HLB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에코프로의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바이오밖에 없다. 그 당시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에코프로가 빠질 때 셀트리온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해볼만 합니다. 삼각편대에서 그래서 계속 시장 트레이딩이 일어났었죠. 일단은 서정리 회장님의 경영선의 복귀가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경영자가 복귀한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베이스였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사주 매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부터면 당연히 좋은 실적의 퍼포먼스를 위한 무언가에 집중된 경영 효율성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을 까보면 뭐 썩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 있었던 개발 비용과 이런 것들을 떨궈낸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 실적 또한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질 텐데, 종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뇌피셜을 하는 것보다 리포트를 제가 좋게 보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읽어드리는 것이 더 서로가 더 공감대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실적이요, 램시마가 핵심이고요. 램시마 SC라고 하는 그 제형제, 그러니까 램시마는 정맥 주사, 이 정도는 다 C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피하 주사로 놓는 여기가 마진율이 좋은데, 이것이 지금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미국 시장에 대해 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램시마 SC에 FDA 신청을 해서 허가를 올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바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돼서 지금 핵심은 램시마, 허주마, 투록시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주자로 새롭게 하는 것이 스텔라라나 아일리아, 악템나, 프롤리아 등 5개 품목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 하반기에 유럽과 미국이 허가 신청을 해서 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밸류를 이제는 땡겨서 반영시킬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때 에코프로가 빠질 때 이 바이오가 받아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기업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한 번의 시세와 적당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준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HLB가 오늘 바이오 안에서 탄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좀 증명해냈고 알테오젠은 알테오젠이 그거 하는 회사거든요.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그러니까 링겔 맞는 걸 공댕이 주사 한 번으로 딱 끝낼 수 있는 깔끔한 그것을 하는 전문.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바이오 회사들은 한 번의 신약을 개발해서 이것을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한 번에 기술 수출을 해버리는 것이 끝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알테오젠은 한 번 제형 변형의 기술을 수출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일리지가 들어오는 구조라서 앞으로 실적이 탄탄하게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의 기업이지 않나 해서 이제는 알테오젠도 좀 긍정적인 뷰로 바라볼 수 있다. 바이오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시총 상위로 우선적으로 바라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기업은 너무 깊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한번 사랑하면요. 팔 수가 없어요. 기술 수출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 어떠한 스토리인지에 대해서 안 다음 혹시나 그럼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그것이 무난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시장 리스크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절대적으로 차트 대응을 하는 것이 바이오 섹터인데요. 지금 바이오 섹터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좋았는데 오늘 2차 전지도 좋았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저의 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에코프로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좋다 나쁘다 영역이 아니라 수급의 영역으로 진입했잖아요. 그런데 빠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연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에코프로 기준으로 60만 원 초입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요. 지금 증권사에서 대주를 해줄 잔고가 없다라는 얘기가 났어요. 이게 뭐랑 반대로 보면 뭐였냐면요.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열광적으로 신용 투자를 하니까 개인들에게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한도까지 다 차서 신용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신용이 다 찬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주가 꼭지 단기 고점이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실제로 거의 그랬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 주식을 빌린 거예요. 대주를 했다라는 것이 공매도로 나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놓기는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빌린 것이 임계치까지 왔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에코프로의 주가의 흐름상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매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공매도 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나올 물량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주려고 할 땐 틀림없이 빠른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즉 공매도 세력이 이익 실현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수급과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공매도 세력의 밀당이 상당 기간 이어지리라 생각이 들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번에 찍었던 이 50만 원의 저점을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해 주면서 박스권을 그려주는 모습이 우리 증시와 또 지금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고평가라는 이야기의 일세기입니다.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밸류에이션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누누이 말씀드리고, 솔직히 뭐 비겁한 놈이라서 저는 겁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에코프로는 그 수급 논리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할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최근에 로봇이 그랬습니다. 특별한 뭐 호재도 있었겠지만 로봇 자체가 엄청 좋았기보다는 고점을 찍고 빠져나올 웬만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30% 이상씩 다 흘러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격 즈음이 오니 하락 브레이크를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뭐 로봇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을 주었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SPG라든가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고가에서 밀리다가 반등을 한 번씩 주었죠. SPG,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게 지금 차트가 이래 보이지, 이게 지금 이 고가에서 살펴보시면 이게 15만 원 찍고 와서 여기가 지금 10만 원을 깨진 거니까 33%를 그냥 원사이드로 밀려 내려갔던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선 자율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자리다. 밸류에이션 평가를 떠나서 이런 자율 반등이 이제 왜 나오냐면, 여기서 물린 사람이 물타기 하는 이런 시세는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 회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차트로만 보는 대응인데, 인공지능이 좀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금 이것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7,000원 찍고 지금 뭐 15,000원까지 왔으면 이것도 여전히 30% 이상 하락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난 테크 특별히 좋은 호재, 뭐 이거 설립자 한국 온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15만 원 찍고 10만 원 깨졌죠. 그냥 지금 무관심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종목이 좋다, 뭐 들고 가십시오 이런 종목이 아니라, 사실 이 시장이 우리를 자꾸 단타쟁이로 만드는데 사업 모아갈 종목은 앞에 말씀드렸으니, 맨날 장기 투자만 얘기하면 또 재미없다라고 하시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바이오가 제일 선두.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로봇주들이 한번 이렇게 움직인 거 보니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2차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빠진 다음에 기간 조정을 준 이런 모양을 만든 것이 로봇이었고, 지금 제 눈에는 인공지능 쪽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차전지 쪽에서 움직인 종목이 있다면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비슷하죠. 차트가 빠지다가 계속 빠지더니 어느 순간 더는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그냥 기어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강하게 남아있네,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네 라고 했는데,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역시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제2의 광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이 리포트 때문에 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그 다음에는 방향을 잡으려는 의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도 안 팔면 지금까지 이제부터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팔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간 조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 단기 반등이 됐든 뭐 추세를 바꾸려는 의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차트들에서 반응을 보이려는 종목들이 꽤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에서는 성일하이텍이 눈에 보였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그 리튬 관련된 주들은 아직은 떨어지는 칼이 가팔라 보이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한 템포 더 반등을 준다면 그쪽이 템포가 또 빠를 수도 있음을, 즉 낙폭과대 종목들에서도 트레이딩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단타로만 대응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의 눈에 띄는 종목들은 뭐 애플 MR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거는 6월 1일에 애플에서 그 브랜드 설명 기업, 그 뭐라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MR 기기 발표한다라고 이제 뭐 계속 시장에서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출시하려면 게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게임에서는 예전부터 스코넷이라는 종목과 4x4를 좀 관심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또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그런 점이 있었다라고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해볼 만한 영역으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기본 베이스에는 나스닥이 왠지 갈 것 같아요. 왠지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빅테크들이 탄탄하게 받쳐내고 있다라는 점과 부채한도 협상이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것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인데 이게 경기 침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어떠한 트리거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고 올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과 용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 지수가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스닥은 아직은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데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기본 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와야 되고, 부채 한도를 협상을 상향시킨다라는 것은 빚잔치를 계속한다는 것이니 화폐 가치는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황금성이 떨어지는다는 점과 아직은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빠를 수 있다는 점, 즉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 온다면 최대 수혜는 주식일 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 사이클을 보실 때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은 전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으니 지금은 즐기자. 경기 침체가 온다. 다들 떠들고 있는데 무엇을 트리거로 이러면 경기 침체라고 말할 것인지 아직은 보이지 않은 것 같으니 지금 이 시장은 긍정적인 뷰로 조금은 용기를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여러 섹터가 확 좋아 보여서 뭐 좀 나름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할 매수, 풍력 분할 매수, 바이오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보고, 낙폭이 많이 된 인공지능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된 주들도 트레이딩으로서 영역으로서는 안테나를 좀 세워놓고 지켜보자라고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데이짜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데이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데이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